이 책의 핵심은 이기적 유전자라는 개념입니다. 흔히 이기적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도킨스는 이를 진화적 관점에서 접근합니다. 유전자가 개체 생존과 번식을 위해 선택 압력을 받으며 그 과정에서 이기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의미죠. 즉, 유전자는 개체의 행동과 생존을 통해 자신을 더 많이 퍼뜨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. 오늘 읽은 발췌 부분에서 도킨스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, 형제들 간의 경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이기성을 논합니다. 특히 어미가 자식을 편애할 것인지 모든 자식에게 공평하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유전자의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흥미로운데요. 이는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어미와 자식들 모두가 생존과 번식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략을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도킨스는 이러한 갈등을 통해 유전자의 생존 논리를 설명하는데, 이를 현실 속에서 보면 부모와 자식, 형제 간의 복잡한 심리적, 감정적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. 예를 들어 부모가 막내에게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만 그 아이가 다른 형제들과 동등한 생존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면, 부모는 이기적인 유전자의 관점에서 그 아이에게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죠. 이 부분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 선택과는 무관하게 진화론적 생존 전략에 의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인 설명입니다. 책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개념인 폐경을 다룹니다. 도킨스는 폐경이 단순히 노화에 의한 현상이 아니라 진화적으로 유전자를 전수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. 한 여성이 더 이상 자식을 낳지 않는 대신 손자나 조카들에게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유리해질 때 폐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가설입니다. 이 부분은 특히 인간의 생리적 현상도 결국 유전자의 이익을 위해 진화한 결과일 수 있다는 파격적인 주장으로 다가옵니다. 이제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기적 유전자는 진화론과 생물학을 넘어 인간 사회와 가족관계, 심지어 윤리적 문제까지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. 그러나 그만큼 논란이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. 도킨스의 주장은 생명체의 모든 행동을 유전자의 목적성에 기반해 설명하는데, 이는 인간의 복잡한 감정이나 윤리를 단순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.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기적 유전자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불편할 수 있죠. 한편 도킨스는 유전자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. 대신 그는 자연 선택과 유전자의 관점에서 생명체의 행동을 이해하는 하나의 프레임을 제시한 것인데요. 이 과정에서 인간의 행동 역시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사회적 규범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. 이는 인간 행동을 좀 더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왜 때로는 이기적 행동이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. 이기적 유전자는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논의되는 강력한 이론을 담고 있습니다. 비록 책이 다루는 주제가 어려울 수 있지만 도킨스의 글은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으며 독자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듭니다.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행동도 유전자 때문일까?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. 이는 한편으로는 철저히 과학적인 사유를 필요로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으며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경외감입니다. 인간이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는 방식이 진화적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과 결정들이 조금은 덜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그 복잡성과 얽힘이 더 깊게 다가오죠. 결국 우리는 유전자라는 단순한 생물학적 요소의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라는 깨달음이 오는 순간 이기적 유전자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남깁니다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